이곳을 저곳을 앞세우면서 학습을 안 하면 어찌하나요?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되자면 언제나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 남북 어린이 알아맞힌 경연 방송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비록 가상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서 빨리 정말 한 자리에서 문제를 푸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 앞선 경연에서 세 문제를 풀어본 결과 처음 접해보는 기상천외한 문제, 남쪽 아이들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아 진짜 처음에는 쉽다고 느꼈는데 해보면서 진짜 어려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북쪽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한마디.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시켜주고 같이 놀게.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이야. 우리 빨리 함께 만나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정답게 문제도 풀어보자. 어린이들아, 우리 통일하면 북쪽과 남쪽의 교육 차이를 좀 줄여보기 위해 노력 좀 하자고요. 예.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를 풀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우리 어린이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주시죠. 윤년에 대한 상식입니다. 18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윤년이 몇 번 있는가? 1분 동안 생각하고 치겠습니다. 예, 이게 개념만 알면 그렇게 계산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4학년 우리 친구들이 윤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할 것 같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똘망똘망 박종현 어린이가 지금 답을 못 썼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못 썼어요. 윤년이 뭐예요, 윤년이? 윤년이 그 4년 중에 그 2월에 29일이 있는 날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일단 먼저 그 1980년대까지 세고 7번이 나오면 곱하기 2를 계속 해가지고 나오는 수를 그 예상해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2를 올려요. 1800년하고 2004년의 사이는 204년이니까 그 중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지도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에서 와서 아주 말을 그냥 여유 있게 잘하네요. 북쪽 어린이들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들어가는데 4로 나누어지는 해라고 해서 다 윤년을 넣지 않습니다.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만을 윤년으로 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해는 윤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와야 맞습니까, 선생님? 50이 나와야 맞습니다. 예, 50이 나와야 맞는답니다. 기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벌써 보겠습니다. 1번 학생 50번 맞았습니다. 2번 학생 52번 틀렸습니다. 3번 학생 50개 맞았습니다. 4번 학생 51번 아쉽게 됐습니다. 5번 50번 맞았습니다. 6번 52번 틀렸습니다. 저도 당연히 답이 51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또 윤년이 아닌 해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또 그걸 또 맞춘 북한 어린이도 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쪽의 어린이들 확인해 주시죠. 예, 1번 학생 51번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다음 2번 학생 역시 51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학생 틀렸습니다. 4번 학생 역시 51번 틀렸습니다. 다음 5번 학생 틀렸습니다. 다음 6번 학생 한 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 남쪽 아이들이 다 틀려서 지금까지 한 개를 맞힌 셈이 됐고 세 개를 맞힌 북쪽 아이들과의 격차가 무려 14개로 벌어졌는데 이번 다섯 번째 문제 역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로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봤던 그 통보다는 훨씬 지금 작거든요. 동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 주시죠. 통 안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있는데 질문을 해서 알아맞히는 경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짐승이 들어있거나 그게 아니라 그 자연수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 수를 알아맞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알아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힌트를 좀 주시죠. 예? 힌트 좀 주세요. 1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들어있습니다. 예, 1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들어있답니다. 이제 학생들이 한 번씩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두 자리 수입니까? 아닙니다. 50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헐수입니까? 아닙니다. 4, 5 배수입니까? 그렇습니다. 8, 5 배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저 통 속에는 과연 어떤 자연수가 들어있을지. 그만하겠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동시에 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무슨 수가 나올까요? 팔이 나왔습니다. 자, 8입니다. 예. 아이고, 모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막 환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북쪽 어린이들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학생 팔이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2번 학생 팔이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3번 학생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학생 답 O라고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학생 8 맞았습니다. 다음 6번 학생 8 맞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쪽 어린이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학생 8이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2번 학생 역시 8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3번 학생 8 역시 합격입니다. 예. 다음 4번 학생 예, 8 역시 합격입니다. 5번 학생 8 역시 합격입니다. 6번 학생 8 예, 모두 잘했습니다. 통 안에 자연수를 맞히는 문제에서 남쪽 아이들이 모두 다 맞춰 4개를 맞힌 북쪽 아이들과의 격차를 많이 줄였는데 북쪽은 1번 배원창, 3번 김충일, 5번 박용훈, 6번 김일도 어린이가, 남쪽은 3번 박종현 어린이만 2단계 진출을 확정지었고 예비 문제로 나머지 3명의 진출자를 가린다. 날지 못하는 새 아는 대로 찾기. 지금부터 치겠습니다. 자, 날지 못하는 새.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시간 됐습니다. 자, 멈춰주시고 정답 확인해 주시죠. 1번 학생, 선생님 어떻습니까? 5개 맞았습니다. 다음 2번 학생, 펭귄은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펭귄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 맞췄습니다. 예, 4번 학생, 닭과 병아리는 같기 때문에 3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학생, 역시 닭과 병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5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학생, 네, 3개 맞았습니다. 예, 3개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장진구, 2번 김대현, 3번 박종현, 5번 손유한 어린이가 2단계 진출.
2단계 첫 번째 문제 역시 아주 북쪽 그 특유의 독특한, 아주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2단계 첫 번째 문제 주시죠.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6글자로 된 꽃 이름을 찾겠습니다. 자, 4개 이상 꽃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자신 있는 어린이 일어나 주세요. 자, 4개요, 4개. 자, 그래요. 지금 1번, 지금 3번, 2번 어린이까지. 자, 1, 2, 3번 어린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앉아서 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 주관식 문제 상당히 낯설어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는 소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객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단답식 형태든 아니면은 그 논술 형태든 모든 것이 다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아이들은 상당히 쉽겠죠. 2글자로 된 꽃 이름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란, 예, 국화인 목란을 찾았습니다. 그럼 3글자는 또 누가 좀 해보겠습니까? 백일홍, 예, 아주 좋은 꽃을 찾았습니다. 그럼 4글자를 누가 또 찾아볼래요? 맨두라미, 예, 아주 잘 찾았어요. 5글자로 된 꽃은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공작, 선인장. 공작, 선인장도 있습니까? 꽃 이름이 아니랍니다. 예, 그럼 누가 또 해보겠습니까? 수수꽃다리. 예, 수수꽃다리. 예, 그다음 6글자. 예, 글라디올라스. 자, 2글자 한번 말해볼까요? 꽃. 벚꽃. 무궁화. 무궁화. 4글자 말았어. 카네이션. 카네이션. 자, 5글자. 라플레시아. 라플레시아. 자, 6글자. 며느리 바쁠꽃. 며느리 바쁠꽃. 자, 우리 외삼촌 혹시 그 꽃 이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저한테 제발 그만 좀 물어봐주십시오. 예,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긴장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에 앉은 평안북도 학생인데 1번이 과꽃, 나팔담배꽃, 글라디올라스. 합격으로 평가합니다. 합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다음 풍분선장은 식물이든지 꽃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4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예, 합격됐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5가지 다 잘 찾았는데 3번째 큰산작약 이거는 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맞아서 합격으로 평가합니다. 예, 합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쓸 때는 글라디올라스 이렇게 써야 맞죠? 예, 이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학생 보겠습니다. 3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불합격이죠? 예, 돈 비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한 그 꽃 이름도 잠깐 나왔습니다. 어쨌든 북쪽 어린이들은 4명이 일어나서 3명이 정답을 맞췄는데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3명이 일어났거든요. 과연 3명의 어린이가 다 정답을 맞췄을지 정답 확인해 주시죠. 1번 학생 3개밖에 못 써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학생 많이 적었는데 5글자, 6글자 꽃을 적지 못해서 역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학생 플라나리아는 꽃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그래서 3개밖에 맞추지 못해서 역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3명의 어린이가 다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로 인해서 결선에 진출할 어린이 3명의 어린이가 선택이 될 텐데요. 2단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인 만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관식이고 어렵습니다. 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정도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선생님 주시죠. 첫 번째, 정월 대보름의 달은 다른 보름달보다 유달리 크고 밝다. 두 번째, 보름달은 언제나 그 크기와 밝기가 다 같다. 여기에서 어느 것이 맞는가? 번호를 찾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보겠습니까? 또 4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치겠습니다. 달의 크기는 다 보름달은 같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적인 건 모르겠지만 대보름달의 발은 유난히 크고 밝기 때문에 대보름달이 더 밝고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까?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보름달이 아주 유난히 밝고 크다고 합니다. 예, 그럼 남쪽은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 한번 만나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월 대보름달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에 놀던 달아 더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달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평양과 달나라 둘 중에 어딜 더 가고 싶어요? 평양. 평양!
왜요? 아직 가보지 못한 평양을 새로 가보고 방학 숙제로 보고서도 쓰기 위해서. 아, 아직 가보지 못한 평양을 한라는 언제 한번 갔다 왔었어? 아니요, 절대 아니죠. 우리 장준거린이는 달나라요. 달나라. 평양은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지만 달나라는 돈도 비싸고 가기 어렵다. 돈도 비싸고. 이번 정답 확실합니까? 찍어서 했는데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월 대보름이라 하게 되면 음력 1월 15일을 말합니다. 이때 그 다른 보름달보다 유난히 밝고 좀 크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때가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맞는 학생을 보겠습니다. 3번 학생 1명이 맞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답이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북쪽 어린이들은 한 명만 문제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과연 3명의 어린이가 일어나는데 몇 명의 어린이가 정답을 맞췄을지 정답 확인해 주시죠. 예, 세 학생 모두 틀렸습니다. 1번, 3번, 5번 학생 모두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본 결과 3번 박중현 어린이가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고 3명의 어린이가 동점을 이뤄 마지막 문제로 2명의 결승 진출자를 가린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 이름을 아는 대로 좋겠습니다. 자, 남과 북을 통틀어서 이름난 산, 산 이름을 많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과연 이 세 어린이 중에서 누가 우리 박정현 어린이와 함께 결선에 진출하게 될지. 자, 정답을 확인해 주시죠. 예, 1번 장진구 학생. 북포태산, 남포태산은 같은 포태산입니다. 그래서 모두 14개를 맞췄습니다. 네. 다음 2번 학생. 설악산을 2번 썼기 때문에 모두 해서 8개 맞았습니다. 자, 남은 5번 소녀한 어린이가 8개 이상을 쓰면 결선에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8개 이하가 되면은 소녀한 어린이가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과연 8개 이상을 썼을지 8개 이하를 썼을지. 자, 마지막 소녀한 어린이 정답 확인해 주시죠. 5번 학생. 무등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용명산. 자, 지금 5번 소녀한 어린이도 총 8개 산 이름을 썼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명산은 실존하는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7개에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쪽의 세 학생, 남쪽의 세 학생이 결승 경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예, 우리 모두 박수 쳐서 축하해 줍시다. 이제 너희들이랑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북한 친구들아, 내가 열심히 풀고 평양으로 갈 때 조금만 기다려. 내가 평양 가면 너희들은 나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된다. 알겠냐? 우리 남과 북 어린이들이 똘똘 뭉쳐서 세계 어린이들과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